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가격 어떤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TSMC는 상당히 또 최근에 이제 가격을 또 올리고 있거든요. 비교적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신규 관련 기업 이런 데는 많이 수주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전략적으로 2나노에서 상당히 이제 아마 TSMC랑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방송에는 여기 2번째고요. 제가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또 반도체 분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논문도 한 20편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책도 3권 발표했고요. 최근에 이제 책이 또 파운드리 관련해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업계에서도 한 10년 이상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파운드리하고 HBM이요. 예, 먼저 이제 파운드리 좀 알려드릴까요? 예, 제가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 또 많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제 차이가 벌어졌어요. TSMC하고 한 50% 가까이 벌어졌는데 저는 지금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이제 점유율이 나오는데 삼성에 보면 이제 올해도 지금 한 11%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보시면 이제 2027년도, 8년도 계속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로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좋아요. 파운드리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인공지능 이쪽은 다 이제 5나노 이하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너무 많은 대신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TSMC밖에 없어요. 근데 상을 보시면 지금 TSMC가 거의 95% 정도 이상 하고 있거든요. TSMC 홀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상의 어떤 수요는 반드시 삼성한테 이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많은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신생 기업들은 또 아무래도 TSMC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히 가격 어떤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TSMC는 상당히 또 최근에 이제 가격을 또 올리고 있거든요. 비교적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가 대형 팬리스는 아직까지 뭐 많이 수주는 못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라든지 신규 관련 기업 이런 데는 많이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일본에 있는 유니콘 스타트업 AI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최근에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업은 이제 미국 AI 관련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켈로 유명하죠. 텍스토렌토라는 기업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이쪽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쪽도 AP가 다 인공지능이 또 탑재가 됩니다. 첨단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상황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전략적으로 2나노에서 상당히 이제 아마 TSMC랑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 전략이 뭐냐면 원스톱 AI 솔루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TSMC 주로 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밖에 안 합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걸로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현대차 반도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계 능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안에도 보시면 이제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라든지 구글, 그 다음에 또 바이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그 첨단 반도체를 설계할 때 설계 능력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또 시스템 사업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설계 능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커스텀 SoC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설계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첨단 패키징 이쪽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할 수 있는 게 또 HBM 가속해 보시면은 GPU뿐만이 아니고 HBM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이제 삼성은 또 자체적으로 메모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HBM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TSMC는 물론 이제 패키징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성만큼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삼성만의 어떤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은 빨리 칩을 내놓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때 이제 칩을
만들어가지고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이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돼요. 다른 기업과. SK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협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20% 정도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최적화의 어떤 문제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걸 한 기업에서 하다 보면 최적화가 훨씬 더 쉽거든요. 성능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TSMC의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한 95% 정도 하고 있어요. AI 쪽에는.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사실.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TSMC에만 이제 몰아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때 이제 칩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AMD가 지금 이제 TSMC랑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객은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거의 23%, 4%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퍼스트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또 엔비디아가 물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도 거의 뭐 애플만큼이나 중요한 고객이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고객 위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다고요. 먼저 물량을 다 배정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퀄컴이라든지 AMD 같은 기업은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물량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순위에서 빠진다고요. 이런 불만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불만 때문에 퀄컴이나 AMD 같은 경우에는 뭐 병행하겠다. 삼성 파운드리도 같이 이제 병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인나노에서 검증이 된다면은 퀄컴이나 뭐 AMD 또 같이 이제 삼성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투 밴드로 쓰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제 어떤 그 리스크 해칭이 가능합니다. 한 기업에 몰빵하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해칭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두 기업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 기업에 몰아주면은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삼성의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TSMC가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그 실적이 괜찮아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이쪽이 이제 대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도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독점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TSMC도 파운드리만 하진 않겠다. 지금 이제 60% 이상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또 패키징 이쪽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TSMC가 상당히 패키징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이쪽 원래 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는 외주를 맡겼어요. 오색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에 많이 맡겼다고요. 예를 들면 ASE라든지 이쪽 기업이 주로 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는 분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사업을 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독점이라는 게 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60% 이상 하고 있지만 만약에 패키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또 마스크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다 넣게 되면 한 28%밖에 안 된대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은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TSMC가 손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그 다음에 마스크까지 하게 되면 또 매출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도 더 늘어납니다. TSMC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전략적으로 원스톱 AI 솔루션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견제의 어떤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장은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는 앞으로도 대세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2030년 가더라도 상당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TSMC와 삼성전자 점유율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다양한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TSMC는 업력이 상당히 깁니다. 한 37년 정도, 상당히 길죠.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업력이 좀 짧습니다. 원래 시작한 거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보시면 2017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업력이 길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8년밖에 안 됐거든요. 8년 만에 한 10% 이상 한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성과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2나노에서 이제 상당히 뭐 역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3나노에서 뭐 GA 방식 최초로 도입하면서 어떤 격차를 많이 따라잡겠다 이런 걸 강조를 했었는데 벌써 2년 전이죠. 근데 이제 그때 예상 외로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수익이 너무 안 좋았어요. 새로운 GA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온 거예요. 보면은 수익이 그 당시에 20%에서 한 30%밖에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타임 투 마켓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제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때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TSMC를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거의 이제 획득한 없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상당히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2나노부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솔루션 이런 걸로 이제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수율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또 전철을 많이 밟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보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메모리 비즈니스가 이제 메인이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메모리 비즈니스 자체가 보시면은 어떤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만든 다음에 고객한테 이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쌓아놓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범용적인 어떤 반도체예요. 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서비스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한 거예요. 예전에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한때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칩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기업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TSMC가 그런 걸 잘한 거예요. 보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나 AMD 할 때도 맨 처음에 이제 조그만 기업이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기업은 예전에 전혀 안 했어요. 아예 큰 기업들만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TSMC는 가능성을 본 거죠. 이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고 나중에 이제 크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필요한 공정을 또 찾아주고 설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해 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고객이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객들이 또 성장하면서 물량이 많아지면 또 그 물량을 TSMC에 이제 맡긴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상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 파운드는 그걸 못한 거예요. 일단은 큰 기업만 할래. 이런 거예요. 키워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맡길 수 없었던 거죠. TSMC가 그런 면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또 아무래도 이제 업력이 길다 보니까 또 생태계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년 동안 상당히 이제 국가나 어떤 신뢰 기반으로 고객들과 이제 비즈니스를 해온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서비스를 잘해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한 거죠. 아무래도 고객들은 또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TSMC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생태계 많이 좀 꾸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업력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신뢰관계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이상 이제 해오다 보니까 고객들과 어떤 신뢰관계가 굳건합니다. 또 고객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굳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서로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걸 하다 보면 금방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데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오스텍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IP 기업이라든지, 2대 기업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하우스도 중요한데,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줘야만 파운드리가 또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대만은. 특히나 보면 이제 뭐 GU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디자인 하우스지만 뭐 매출이 엄청나거든요. 이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영업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그 생태계가 잘 갖춰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은 그런 게 부족하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또 이제 IP가 있어요. IP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패밀리스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을 쓰고 싶어도 IP가 없대요. 그 IP가 없으면 이제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패밀리스 기업은 IP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어떤 설계를 덧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IP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IP가 다양하게,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칩을 설계하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IP가 많은 기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IP 개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보면은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개 이상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1만 개도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삼성도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IP 개수를 일단 늘려야 되고요. 지금 이제 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생태계도 또 견고하게 계속 이제 신뢰 관계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수율도 높여야 됩니다. 지금 계속 높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수율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안 좋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양산하고 많이 한다 해도 수율이 안 좋아버리면 일단 적자가 나요. 잘못하면. 하기 때문에 수율이 높여야만 또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율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어떤 적극적인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능력, 철저하게 이제 의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갑이 아닌. 근데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은 갑의 마인드가 좀 강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뢰 마인드로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파운드리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요. IP를 늘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율을 또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좋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생태계를 또 견고하게 또 쌓아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또 기본적으로 신뢰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굳건하게 이제 있어야만 또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보면 이제 상생 관계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와줘야 됩니다. 파운드리 기업들이 일단은 삼성도 그런 걸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MP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웨이퍼 하나에 다양한 기업들의 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해줘야만 한 기업에서 처음에 이제 샘플 만들 때 한 웨이퍼를 모두 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웨이퍼에 다양한 고객들의 칩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적은 비용으로 고객들은 이제 시험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샘플 만든 다음에 이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양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테스트를 못하니까 이제 양산 못하는 거예요. 패밀리스 입장에서는 이런 MPW 횟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런 MPW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파운드리 기업들은 규모가 일단 크지 않습니까? 패밀리스 조그만 기업들은 이제 일단은 귀찮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어떤 안목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야 됩니다. 이런 조그만 기업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크게 되면 이런 물량을 또 대량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놔야 되는데, 삼성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패키징 능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사가 한계가 좀 오고 있잖아요. 지금 1나노 때 이제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나노 언더로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그 반도체 개발 비용이라는 게 보면 이제 한 나노씩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예전에는 2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가격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나노 언더로 가게 되면 또 양자 터널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미세 전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누설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자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패키징으로 어떤 PPA, 파워, 퍼포먼스, 에리아거든요. 이런 능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또 패키징이 왜냐면은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패키징이 잘 돼 있으면 1나노 올리는 것보다 성능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패키징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패키징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능력이 또 중요합니다. 패키징이. 또 마찬가지로 또 뭐 가격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패밀리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싸게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비쌉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좀 저렴합니다.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 이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걸 원해요. 아무래도 편하죠.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가 되죠. 또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풀스택 솔루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동시에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기업들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책을 새롭게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책 제목은 좀 긴데요. 일단 파운드리 책입니다. 그래서 DX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파운드리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 파운드리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고 시장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조합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패밀리스 기업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리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굳건하게 받쳐줘야만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 받쳐줘야만 반도체 생태계가 클 수가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파운드리를 알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신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